저는 고혈압 합병증이 우리 몸에서 가장 소중한 장기 중 하나인 뇌와 심장과 다 연결돼 있으니까 정말 잘 관리해야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 시간 또 편안하게 소파에서 방송을 보시면서 나한테는 안 일어날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닥터의 경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닥터의 경고 첫 번째 나갑니다. 장 교수님, 누구에게 경고하실 건가요? 첫 번째는 자기 혈압을 잘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 경고합니다. 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 혈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병이 있어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지 않는 이상 집에서 혼자 혈압을 재보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혈압의 정상치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혈압의 정상치는 120에 80이고요. 네. 현재 대한고혈압학회에서 고혈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수치는 140에 90입니다. 그래서 140에 90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고혈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패널로 나오신 두 분은 본인 혈압을 알고 계시나요? 120에 80이면 제 IQ가 그 정도 사이인 걸로 알고 잘 모르겠어요. 제 혈압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뭐 매년 건강검진을 하니까 저는 혈압이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예. 근데 뭐 그때그때 좀 달라지지 않나요, 혈압은? 그럼 교수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네. 두 분 혈압 잴 수 있을까요, 네, 여기서? 그럼 가운데로 한번 나와 보실까요? 오늘요? 오. 네. 서태현 씨 과연 IQ만큼 나올지 혈압도 궁금하네요. 아까 어떤 분이 혈압은 언제 재는 게 좋냐 그러시던데 교수님 아무 때나 재도 되나요? 혈압은 뭐 하루에 어떤 네. 시간이든지 좋은데 일단은 식사한 직후에 이럴 때는 좋지 않고요. 예. 뭐 담배를 핀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한 30분 정도 후에 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재실 때는 편안한 상태에서 재셔야 되고 지금 여기 오늘 준비된 것처럼 네. 자리에 앉아서 재시는데 네. 이때 혈압을 잴 때 이 상완, 팔의 높이와 심장의 높이와 혈압계의 높이가 보통 일치되게 그렇게 해서 재시는 것이 좋고요. 혈압 잴 때 말하면 안 되죠. 네, 혈압 잴 때는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또 화면으로 이 기억해야 혈압 재는 될 그 점들이 부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운데 네. 쪽으로 사진으로 보시기에 찍어두면 좋을 것 제가 같아요. 도와드리겠습니다. 혈압 측정 전에 준비사항 점검해야 하는데요. 네. 이렇게 팔도 편안하게, 마음도 편안하게. 일반적으로 한 5분 정도 편안한 상태에서 재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바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방송 중이라서 약간 좀 긴장해 있는 상태라서 평소 혈압보다 약간 높게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는 가운데 지금 서태훈 그리고 임수민 이 두 분의 혈압 지금 기계가 열심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혈압 잴 중계하는 때는 것 같아요, 혈압 말씀을 중계. 하시면 안 네. 되고 왜냐면 두 분은 이제 얘기를 하면 안 네, 되니까. 말을 하면 안 된대요. 네. 보통 이제 카메라가 돌면 조금 심장이 더 빨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병원 가시면 네. 바로 도착하자마자 키 몸무게 재고 혈압 재는 순서가 이렇게 있거든요. 네. 병원 가면 미리 좀 가셔서 안정을 취하시고 나서 혈압을 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항상 뛰어가가지고 네. 재면은 간호사분이 다시 태훈님은 재라고 하시더라고요. 혈압이 예. 여기 나왔는데 결과 나왔나요? 129에 73. 129에 있고요. 73. 129에 네. 73. 한번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실까요? 서태훈 씨 129에 선생님은 73. 이렇게 혈압이 나오네요. 118에 90 이렇게 나왔습니다. 야, 이거는 사실은 제가 조금 흥분했나 봐요. 네. 원래는 제가 100이 안 넘거든요. 그래서 얼마 원래 나왔어요, 지금? 지금 방송 네.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래 혈압은 집에서 조용한 곳에서 혼자 재는 혈압을 이제 임수민 본인의 아나운서 혈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네, 네. 보여주세요. 평소 제 혈압보다 상당히 좀 높습니다. 지금 제가 보통 한 95에 한 60 정도 나올 때가 많아요. 아이고. 예. 그러니까 저혈압이거든요. 예. 네,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임수민 아나운서랑 저랑 여러 가지로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방송 전에 혈압 재봤는데 저 116에 82 나왔는데 지금 118에 90. 90. 역시 통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임수민 아나운서보다 서태훈 씨가 또 이 간격이 더 넓었어요. 129에 73. 이것도 한번 짚어주실까요, 교수님? 네, 두 분 이거. 상황이 어떤지.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 교수님께서 네. 서태훈 씨 129에 73, 임수민 아나운서 118에 90 나왔는데요. 그래서 혈압을 일단- 봤다면 자기 이제 네. 혈압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요. 이제 고혈압은 이제 보통 우리가 140 이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정상 혈압은 120에 8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20에 80부터 140에 90 사이는 이제 고혈압 전 단계 그렇게 얘기하고요. 140에 90 이상이면은 고혈압. 그다음에 160에 110보다도 더 160에 100보다도 더 높으면 그때는 이제 2단계 고혈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이때부터는 그 고혈압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혈압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본인의
고혈압의 상태가 나이가 들어서 오는 동맥경화성 고혈압인지 혹은 다른 요인, 예를 들면 비만이라든지 과음이라든지 잘못된 생활 습관이 원인인 건지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혈압을 조절하거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사실 평소에는 혈압이 좀 낮은 편인데 이게 안심이 안 되는 것이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고혈압보다 저혈압이 더 위험한 거라고. 이것도 상관관계가 궁금해요. 일반적으로 이제 저혈압을 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저혈압 자체는 병은 아닙니다. 근데 저혈압이 언제 위험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폐렴이 걸렸는데 그로 인해서 아주 환자 상태가 안 좋다든지 혹은 심근경색이 왔는데 혈압이 너무 낮다든지 혹은 이제 때로는 고혈압 환자들이 고혈압약을 너무 강하게 쓰다 보면 저혈압이 오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혈압이 치료의 대상이 되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질환이 없고 건강한 분이 혈압이 낮다? 그것은 질환이 아니고 치료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분이라 하더라도 50세가 넘어가게 되고 동맥경화가 진행이 되면 그때 이제 고혈압이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고혈압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보통 처음 진료실에 오게 되면은 난 평생 저혈압으로 생겼는데 무슨 고혈압이라고 하느냐, 증상도 없는데 이렇게 잘 못 믿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동맥경화성 반응이 오면 고혈압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자신의 혈압을 모르시는 분들께 경고를 드렸습니다. 요즘에 주변에 병원이나 보건기관에 가면은 잴 수 있으니까요. 한번 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닥터의 경고 주실까요? 네, 요즘 먹방 즐겨보시고 맛집 찾아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저는 단짠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께 경고 드립니다. 단짠 음식 네. 의외인데요? 맛있는 건데. 이게 단짠은 못 참죠. 참을 수가 없죠. 두 분 다 네. 경고장을 올리고 얼마나 계시네요. 맛있는데. 네. 참아요. 예. 사실 고혈압 있는 분들은 뭐 저염식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 나트륨과 고혈압의 연관관계는 뭐가 있을까요, 교수님? 달고 짜야 사실 맛있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음식에 소금, 설탕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더 맛있다고 느끼고 그래서 외식 음식에서는 소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우리가 특히 한국 식단에서 국이나 찌개가 나트륨 소금 섭취량이 많아지는 원인이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소금 섭취량이 많아지게 되면 몸 안으로 들어간 소금이 혈관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혈관 안의 혈액량을 결정하는 거는 물이 아니라 소금입니다. 소금이 많게 되면 물이 이렇게 따라 들어와서 혈관의 혈액량이 많아지고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고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반대로 조금 싱겁게 드시고 소금량 섭취량을 줄이시게 되면 혈액 안에 있는 혈액량도 줄어들고 우리 호르몬 반응도 정상적으로 바뀌게 되면서 혈압을 조금 더 잘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맛있게 먹으면은 우리가 0칼로리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예. 예, 맛있게 먹으면 0소금 되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봅니다. 영나트륨. 기적의 논리다, 기적의 논리. 신박하네요. 맛있게 먹으면 그렇게 잘 안 되는 게 문제고 적당히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게 문제인 것 같아요. 한국인 소금 섭취량이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다른 나라보다 높은데요. WHO에서 권장하는 소금 섭취량은 5g입니다. 여기는 이제 나트륨으로 나왔으니까 소금은 5g, 나트륨은 2g인데 한국인 섭취량은 그보다 한 2배가량 높은 4g이었고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고요. 지난 10년 동안 4.5g에서 3.5g까지 서서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만 아직도 한국인 소금 섭취량은 다른 나라보다 많은 상태고요. 우리가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에서 6g만 줄여도 혈압을 2에서 5 정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소금과 같이 섭취하시게 되는 설탕의 경우에는 설탕 많이 드시고 단 음식 많이 드시게 되면 체중이 늘어나서 또 혈압이 올라가죠. 또 이런 음식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올리게 돼서 당뇨 발생 위험을 높이게 되고 고지혈증으로 진행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위험 인자를 일으킬 수 있는 나쁜 식습관입니다. 네. 저같이 이제 청소년 어린이를 키우는 이 엄마들 입장에서는 요즘 그 뭐 단짠 열풍이 반갑지 않아요. 네. 사실 음식이 달기만 해도 맛있고 그냥 짜기만 해도 맛있는데 맛있죠. 달고 짜게까지 해서 먹으니까 네.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근데 저 굉장히 싱겁게 먹는 편인데 저도 요즘 이런 외식 열풍에 한 발 딱 가다 보다 보니 저도 많이 좀 짜진 것 같아요, 음식이. 같이 식사할 때 보니까 좀 짜게 드시는 것 같던데. 그렇게 말하면 또 제가 또 너무 찔리잖아요. 소스를 좀 찍어서. 아니, 조금 찍어 먹어요. 네. 입맛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요즘. 들수록 좀 네. 미각이 좀 둔해져서 확실히 좀 짜져요. 그런 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싱겁게 먹으라고 해도 뭐가 싱거운 건지 기준점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기준 잡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먹어야 싱겁냐? 참 답해드리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는 싱겁게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측정해보면 짜게 드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영양학 전문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저염식의 기준은 0.3% 이하라고 하거든요. 수치로는 조금 어렵죠. 네. 그래서 한번 저희가 제작진에서 그 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드셔보시죠. 오, 예. 이 음식까지 짠지 안 짠지 보는 거예요? 그릇이랑 물컵, 그 소금이 담긴 쟁반을 그러게요. 가지고 지금 일단 제가 좋아하는 있는데요. 미역국이거든요. 어머, 저는 네. 갈비탕. 저희 소금을 갈비탕이에요. 예. 좀 저희도 전달 좀 분은, 해주세요. 일단 요 하나만 물을 좀 전달해 네. 드리고요. 두분 한번 국 맛 봐보시겠어요? 어떠신지. 국이군요. 일단 그냥 나온 대로 맛을 볼게요. 네. 간이 살짝 돼 나오기는 했어요. 이거 뭐 하다 말았어 왜? 간을 하다 말았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맛있게 먹으려면 좀 서채은님 쳐줘야죠. 한번 입맛에 네. 맞게 간 한번 쳐보세요. 어떻게 하시는 게 어우, 좋을지. 막 퍽퍽 넣으시는데요? 네, 아니 이것도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자, 원래대로면 좀 더 넣는데, 네. 자 한번 볼게요. 네, 어때? 맛 맞아요? 조금 부족해요. 맛있어요? 조금 부족해요. 나는 한번 먹어볼까? 이게 딱 요 정도면은 밥 말아서 먹으면 딱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이제 요 정도면 제가 조금은 건강하게 이제 먹는다. 요 정도인 것 지금 같아요. 요 정도가 슴슴한 거예요. 저한테는, 서태훈 씨 예. 입장에서는. 그럼 두분이 맛있게 염도계예요? 드신 국 한번 염도 재보겠습니다. 염도계고요. 저희가 지금 전문적인 염도계 체운대처럼 생긴 게 염도계예요. 저게 이제 얼마나 짠지 왜 계속 올라가지? 재는 건데요.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아요. 생각보다는. 0.6이 나왔어요. 0.6. 아까 이거 좋네요. 보이나 아까? 네, 0.6이 예, 나왔는데. 0.6이 찍히고요. 이렇게 네. 나오네요. 근데 0.6. 그 짠 게 마음에 지금 드는 정도 맛이라는 거죠. 그리고 좀 한번 건강하게 재볼게요. 먹는 편. 네. 아, 건강하게. 자, 한번 자, 보겠습니다. 임수민 아나운서는요. 궁금하네요. 0.5. 네. 0.5. 0.5 딱 간이 맞았는데. 두 분은 네. 식습관 좋으신 편이네요. 그래서. 그래요? 저희가 병원에서 저염식으로 드리면 0.3%거든요. 아. 대부분 분들이 이거 진짜 못 먹겠다. 이거 어떻게 먹냐 말씀하세요. 급식에서 이제 직장이나 학교에서 주는 급식은 0.5% 정도 맞춰서 드리고요. 외식하시게 되면 1% 넘습니다. 1.3에서 1.5% 정도 드시게 되니까 우리가 외식에서 맛있게 먹는 것들 굉장히 짠 거죠. 네. 우리가 저 국 먹을 때 건더기만 먹지 않고 국물을 다 마시게 되거든요. 예. 얼마나 많은 소금이 들어간지 생각하시면 그거 끝까지 다 드시면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권장량보다는 좀 짠 건데 급식 수준에 저는 맞춰내요 보니까. 급식 수준 정도입니다. 서태웅 씨는 약간 0.6이면은 높으시고. 국물 다 먹어도 되나요? 저는 국물은 가능하면 다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국이 지금 저희 이제 방송 시작 전에 준비해 놓은 거라서 네. 좀 식었거든요. 예. 근데 뜨거울 때 간하면 소금을 더 많이 넣는다고 그렇죠. 해요. 맞아요. 이렇게 식은 상태에서 간을 하니까 더 두 짜게 분이 느껴지니까. 0.6, 0.5에서 끝났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네. 뜨거울 때 쓰면 좀 더 높았을 것 같아요. 물도 준비됐는데 한번 물도 드셔보시죠. 이 물은 대체 뭔가요? 네, 앞에 있더라고요. 네. 이 물은 지금 한번 마셔볼까요? 먹어볼까요? 네. 어떠세요? 드셔보시면? 그냥 생수는 아닌데 약간 식염수 같아요, 저는. 예, 약간 짜진 식용자.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물인데 살짝 뭔가 맛이 있는 네. 물? 예. 제 혀는 짠맛을 느꼈어요. 진짜요? 네, 짭짤한데요? 혹시 제일 젊은이라 미각세포가 다 살아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느껴져요. 두 모금 마셨더니 이제 목구멍 저 뒤끝에서 짠맛이 느껴지고 혀에서는 네. 잘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게 0.3% 농도거든요. 0.3%. 저염식으로 드리는 먹는 저염식. 기준이군요. 이게 그러니까. 병원밥 소금을 농도인 건데 병원 음식 맛없다고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야, 이게 그 맛이 없는 정도- 게 아니라 소금이 조금 들어가서. 그 정도 염분이시면 국물을 끝까지 드셔도 크게 달라요. 그럼 집에서 간할 때도 이 정도면 그러면 혹시 나는 좀 짭짤하지 않으면 안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국물을 한 반만 드시던가 국물을 좀 안 드시던가 그래야 되겠네요. 입맛에 맞게 드실 때는 국물은 가능하면 드시지 마시고 네, 국물을 드시고 싶으면 정말 그렇게 싱겁게 드셔야 되니까 맛이 없으실 거예요. 네. 어떡해. 맛이 없다고 느껴지는 그 짠맛이 몸에는 좋은 맛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